자,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물었다, 그치?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동 거리가 있어야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과학책을 1시간 동안 앉아서 읽고 있었다. 이동거리가 0이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벽을 밀고 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0인 상태죠. 0.5kg의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중력이 한 일 될 겁니다. 중력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50N의 가방을 손에 들고 운동장을 100m 걸어간다. 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바닥에 놓인 100N의 화분을 들어 1m 높이의 책상에 올렸다. 얘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그래서 일을 한 경우는 3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일의 양이 0인 경우입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대. 가방을 메면은 힘을 위로 준 거고 계단을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이때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무거운 짐이든 수레를 밀고 가는 경우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얘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판 위에서, 얼음판 위라고 하면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야. 그치? 마찰이 없는 곳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은 힘의 크기가 0이야. 그치? 힘의 크기가 0이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 있는 질량이 10kg. 자, 질량이 10kg. 얘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냥 틀리라고 나와 있는 거야. 힘 얼마 줬어? 20N 주고요. 힘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다? 2m 이동했지.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 해주면 돼. 한 일의 양.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20N 곱하기 2m 해서 40줄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의 물체를 2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여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켰대. 그럼 얘는 마찰력에 대한 일이야. 그러면 요 부분에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일을 한 거야. 10줄만큼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때는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이니까 질량을 무게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10kg 곱하기 얼마? 9.8 곱하기 5m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490줄만큼의 일을 했네. 그러면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이동시킬 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은 490 플러스 10 해야 되니까 500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상규는 무게가 20N인 상태로 일정한 속력으로 3m 밀고 갔대. 밀고 갔어. 이때 한 일의 양이 30줄이래. 그럼 밀고 갈 때는 무게 무시하는 거야. 무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일의 양이 30줄. 힘 모르겠어. 마찰력. 그치? 근데 이동거리가 얼마? 3m래. 그럼 힘의 크기 얼마 나옵니까? 10N 나오겠죠. 얘가 마찰력의 크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일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고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 뭐 써요? 줄이라고 하는 같은 단위 쓰겠죠.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옥상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가 7m, 4m 나와 있네. 그럼 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 3m가 되겠지. 요렇게 두고요.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한대. 그러면 높이가 3m잖아. 위치 에너지 물었어. 위치 에너지 구하는식 알아야 되지.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9.8 곱하기 질량이 5 곱하기 높이 3이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7줄 맞는 내용 되겠네. 옥상을 기준면으로 한대. 이때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0m니까 위치 에너지가 0줄이다. 맞죠? 자,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들어올릴 때 필요한 일의 양.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한 거야. 그지?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들어올릴 때 얼마 들어올렸어? 3m 들어올렸잖아. 그치?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5kg 곱하기 9.8N 곱하기 3m 해주면 되니까 147줄 나오겠네. 그래서 196줄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 추를 2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5cm 깊이로 박혔다. 질량이 30kg인 추를 4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말뚝에 박히는 깊이는, 자, 얘는 비교하는 문제야. 비교하는 문제. 자, 그러면 질량하고 높이하고 이동한 거리, 말뚝이 박힌 깊이 나오는 거야. 질량이 10kg이고 높이가 2m일 때 말뚝이 5cm 깊이로 박혔대. 질량이 30kg이고 4m 높이일 때 라고 했어. 질량 몇 배 됐습니까? 3배 됐죠? 높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 된 거야? 위치 에너지는 6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일의 양도 몇 배가 된다?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몇 배 돼야 된다고? 6배가 된다. 그래서 30cm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위치 에너지 다 계산할 필요 없고요. 몇 배 됐는지 가지고 푸는 겁니다. 됐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g인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속력 측정기에서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했대. 그러면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다라는 거. 그러면 떨어질 때니까 누가 일을 해? 중력이 추한테 일을 한 거야. 그치? 쇠구슬이 낙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했습니다. 맞죠?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쇠구슬은 일을 받았잖아.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속력이 생기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중력의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맞죠?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낙한 거리가 50cm래. 50cm인 경우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0.98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일의 양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일의 양. 질량이 100g이니까 0.1kg이고요. 그리고 얘를 무게로 고쳐줘야 되니까 9.8 곱해줄 거고요. 높이가 0.5m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얘가 0.49 나온다.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리네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 2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2kg의 물체 A는 2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고요. 질량이 1kg 물체 B는 4m/s의 속력으로 이동할 때,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인가? 그냥 운동 에너지 구해도 되고요. 질량하고 속력의 관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A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4 나올 거고요. 자, B의 운동 에너지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4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8 나오겠네. 그럼 A보다 B가 몇 배? 2배.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2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또는 질량이랑 속력이랑 가지고 푸는 거야. 질량이 2kg이고요. A는 속력이 2m/s잖아. 그치? 그럼 B는 질량이 1kg이고 속력이 4m/s야. 질량에는 비례하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질량 몇 배 됐어? 2분의 1. 속력은 2배 됐잖아.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몇 배 된다고? 2배가 되는 거지. B가 A의 2배이다. 그래서 A는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0번 푸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두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의 비입니다. 자, 속력의 비를 물을 때 일단 질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의 비는 속력 제곱의 비랑 같은 거야. 그럼 속력의 비는 운동 에너지에 비해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운동 에너지에 비 질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에 비 8이죠. 그죠? 그래서 A 대 B는
8대 2니까 4대 1 나올 거고요. 얘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제곱되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속력의 B는 VA 대 VB는 얼마? 2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죠?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를 천천히 밀 때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일의 양이잖아. 5m 이동시키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아래쪽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30이고요. 5, 2, 5, 2, 5, 10. 그래서 전체 40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한 일의 양이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500g의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2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 무게죠. 그래서 0.5kg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9.8 곱해주면은 4.9 뉴턴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힘의 크기 될 거고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죠. 4.9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2m 해주면 되니까 9.8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힘의 크기는 4.9N, 한 일의 양은 9.8줄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현이는 무게가 100N인 가방을 들고 계단 A에서 B까지 올라갔대. 자, 지금 가방을 들고 있는 A에서 얘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힘을 위로 주는 거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일의 양이 0인 거야, 그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한 일의 양만 구하면 돼. 그러면 한 계단의 높이가 0.5니까 0.5짜리가 둘, 셋, 4개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다? 2m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무게가 100N인 가방을 2m 높이까지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과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한 일의 양은 힘 얼마? 100N 곱하기 이동한 거리 2m 되니까 200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에서 E의 질량과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물체는, 위치 에너지는 어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니까 질량 곱하기 높이가 크면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네. 맞아요? 그래서 A는 1 곱하기 1, B는 3 곱하기 1, C는 1 곱하기 3, D는 2 곱하기 2, E는 3 곱하기 2니까 E가 제일 크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E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질량, 속력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운동 에너지, 질량 사이 관계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속력 제곱에 비례한 거였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질량 비례하고요.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5번 같은 그래프는 속력이 되면은 5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의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물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 받아요? 중력이 한 1을 받겠지. 중력이 한 1만큼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중력이 한 1이랑 운동 에너지 같으니까 중력이 한 1의 양이 얼마다? 4kg 곱하기 힘으로 고쳐야 되니까 9.8 곱하기 5m만큼 끌어당겼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196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96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나무도막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질량과 속력이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입니다. 그죠? 질량과 속력 가지고 뭐 해야 돼? 운동 에너지를 따져줘야 되지. 운동 에너지가 뭐 했다? 일을 한 거잖아. 그지? 한 일의 양. 그래서 질량이랑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였으니까 각각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속력 제곱을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얘는 1, 얘는 1, 얘는 4, 얘는 4 될 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 한 것이 10이 된 거고요. 2 곱하기 1 한 것이 20이 된 거지. 1 곱하기 4 했으니까 얘는 40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4, 8이 되니까 나는 80이 되겠네. 그래서 가하고 나에 들어갈 것은 40하고 80 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올릴 때 힘과 높이, 그러니까 높이니까 이동거리가 되겠다. 그치? 높이니까 이동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가 나타내는 것이 뭐였다? 한 일의 양이잖아. 그치? 한 일의 양. 자,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준 거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5N이고요. 물체는 10m만큼 이동을 한 거 맞아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고요. 들어올릴 때 일을 했으니까 들어올 때 한 일의 양은 얼마? 50줄이다.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의 속력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다? 한 일의 양을 의미하는 거다. 됐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의 4kg 물체를 수평방에 5N의 힘을 계속 작용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한 일의 양을 봐야 돼.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한 일의 양.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5N의 힘으로 계속 작용해서 얼마? 10m만큼 이동을 했대. 그럼 얼마? 50줄만큼 일을 했잖아. 그러면 이 50줄이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50줄이야. 5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분될 거고요. 넘어가면 V제곱이 25 나오니까 V가 5m/s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40km/h 40m의 시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20m에 미끄러진 후 정지했대. 속력이 몇 배 됐단 얘기야? 2배 됐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됐을 거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랑 한 일의 양이랑 같으니까 일의 양도 4배가 됐겠지. 그러면 제동거리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동거리는 8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